현재 시간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 헤르메스타 하차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는 종목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실 삼성전기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요. 2조 4,755억 원이었습니다. MLCC랑 기판 부분이 날아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 호실적 배경을 좀 설명해 볼까요? 벌써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게 현실적 배경입니다. 네. 일단 뭐 MLCC용 관련된 IT 소형 관련된 그런 기판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판들 있잖아요. 그거가 정말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뭐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뭐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이제 기초 소재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고사양 관련된 고부가 가치에 대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휴대폰이나 뭐 전기차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들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거나 또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MLCC가 정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 대로 안 들어간 데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예, 다 거의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네. 호실적으로 기록한 그 배경에도 전장용 MLCC, 뭐 기판 이런 거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면서요? 네, 사실 이제 이 공급 부분이 좀 타이트한 부분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수요가 이제 견조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뭐 수익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뭐 5G 이런 추가적으로 고부가 상품들이 많이 이제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업황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뭐 전장용이라든지 아니면 초소형 관련된 그런 뭐 기판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일단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 종목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확인해보고 실적 나온 이후에 증권사 평가 보고 난 다음에 삼성전기 늦었겠다고 제가 차트를 열어봤는데 네. 아직 안 가 있어요. 물론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이긴 한데 네.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밝은데 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이제 MLCC 때가 한번 14만 5천 라인 뚫어주면서 22만 원대까지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한번 좀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좋은 얘기들은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본전 라인권에 오는 사람들은 또 그에 따른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고 본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어쨌든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투자자들이 바로 아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저점 라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 고점이라고도 느낌이 들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요 라인들 여기 지금 박스권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 좀 돌파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가 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업황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환호가 나온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좀 변동성도 많은 상황이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보수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목표 주가는 21만 5천 원, 손절가는 17만 1천 원이고요.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이 실적이 조금씩 주가에 천천히 반영되다가 또 한 번 이전에 2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OCI는 오히려 많이 안 움직인 삼성전기가 부러울 정도로 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왜 잘 나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왜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봐야겠어요. 일단은 뭐 베이직 케미컬 부분 그러니까 곧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런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네. 이제 뭐 정말 3달러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27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이렇게 하락하게 된 주요 계기는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좀 이 전고점 라인을 다시 뚫어주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업황 자체는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뭐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좀 견조한 이런 여러 가지 업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가격은 유지가 계속 되기는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최고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갱신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지금 물음표가 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간들은 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서야 좀 반영이 될 부분이고 내년 초까지는 사실 견조한 수급 이런 현황에 따라서 폴리시콘 가격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또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재료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을 때 그런 우려감들도 같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과거의 그런 기준이고 앞으로 이런 실적들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좋아지는 부분들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약간은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좀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에 따른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최대 실적에 대한 반영은 조금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10년 만에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향후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 그러면 왜 괜히 여기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장에 OCI가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 관련주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신재생의 대표 태양광의 OCI는 부진한 건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탄소 배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인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조금은 이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8천 원 라인부터 11만 2천 원 라인까지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수 밴드를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14만 5천 원 라인이고 이 부분 좀 뚫고 올라갔을 때는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 열릴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는데 해당 라인 가격들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이래로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가격 라인들을 좀 깨주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많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나 이제 밑에 부분에서 있었던 물량 출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이 좀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빠르게 물량 정리하셨다가 다시 여기 8만 원대에서 한번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눌리게 됐을 땐 7만 원대까지도 하방 열어놓으시고 점진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까지 확인해 봤고요.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성불님께서 요즘 호실적 기업에도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네요. 실제로 좀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기회로 보고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없는 종목으로 판단해서 사면 안 되는 건지 하창 본부장님은 어느 쪽이시에요? 사실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은 너무 좋은 얘기인데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결국에 지나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그 다음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연속성.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방향성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다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명신산업은 네. 오늘은 테슬라 효과 때문에 급등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주가는 상장 이후에 큰 빛을 발하지 못했거든요. 네. 명신산업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테슬라와 사업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부터가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을 네. 좀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좀 주요 이제 납품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LG노텍이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런 이제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명신산업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면 관계사이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명신산업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에 대한 이런 물량 출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뭐 피포라든지 이런 이제 뭐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부분들의 속도를 좀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좀 실적 기대감이 또 추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명신산업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같이 붙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명신산업 오늘 모처럼 10% 넘게 급등하게 됐는데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단기간에 막 고공행진을 하다가 네. 지금 또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신산업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면 한 6개월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에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사실 네. 이제 명신산업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2월 달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호에서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규 상장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호에서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은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매수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이런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영향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31,000원부터 32,500원 라인으로 좀 매수 밴드를 드릴 텐데 웬만하면 하단 라인 부분에서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하단 라인에서 잡으셨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는 37,500원으로 단기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요 해당 라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에 비해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목표 주가 37,500원, 손절가 3만 원. 생내기 주들의 경우에는 한 6개월 동안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주의 깊게 조심히 또 살펴봐야 되고 명신산업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너무 더워요. 자다가 더워서 깼어요. 근데 또 에어컨을 켜면 추워서 잠을 못 자고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롯데칠성이 음료 판매 호조로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의외라고 생각한 게 요즘 거리두기로 네네네. 많이도 못 모이고 늦게까지도 못 있고 하다 보니까 주류 판매량이 확 줄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매장에서 파는 그런 주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줄었죠. 당연히 네. 줄었는데 이제 온라인 쪽 그리고 이제 집콕에 대한 이제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그런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이 주류 부분이 조금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음료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기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음료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또 성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역대급 무더위가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좀 잘 안 드시던 탄산들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박스채로 좀 모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이 판매량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업황 자체가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탄산뿐만 아니라 뭐 커피라든지 뭐 생수 부분에서도 견조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워낙 온라인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류 부분에서의 부족함을 다른 음료가 또 메워줬는데 지금 덥다 보니까 항상 어디 나갈 때마다 저도 한 손에 생수 들고 가방에 생수 꼭 넣어 다니거든요. 네. 이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에 영향을 준다면 다음 분기 실적을 보고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료라든지 이런 생수 판매량이 성수기에 또 진입을 했고 그에 따른 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판매량 부분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높아지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실적이 좋아지게 됐을 때 주가의 휘지가 좀 낮은 상태에 있다라면은 당연스럽게 좀 주가의 상방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매수를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좀 많이 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3만 7천 원 라인부터 14만 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일단 단기적으로 16만 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매물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3만 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해당 라인 이탈되면 한번 또 11만 원대 후반에서 한번 매수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목표 주가 16만 원이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네. 우리 하차모모잘 보내기 전에 같은 음식료긴 하지만 좀 분야가 다른 농심. 네. 오늘 뭐 라면 가격 상승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최근에 이 종목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단을 높이고 있거든요. 농심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신지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저는 라면 업계 이 농심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라면 쪽이 음식료 쪽에서는 가장 안 움직였습니다. 식음료들이 다 움직일 때 안 움직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충분히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가격이 이제 라면 업계가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사실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런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박리담의 상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견조하게 좋아질 거고 또 이제 라면 섹터 자체가 해외에 대한 그런 수출 물량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작년에 워낙 이제 사재기에 따른 이런 기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오늘 또 뜨거웠던 에코프로 HN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긴급 진단에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